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천멸중공, 오로지 반중 친미를 부르짖어야 하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 사실상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멸망해야 세계에 평화가 온다라고 욕설한 적이 있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처럼 굴욕적인 친중 정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향한 발톱, 상호주의와 원칙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폈습니까?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순위, 스웨덴이 2위인 충격적인 사건들. 올해에는 대한민국이 1위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베스트 유저가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순위에 의외로 스웨덴이 2위인 이유. 올해 한국이 분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1위에 올라갔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순위에 스웨덴이 일본이랑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한중일이야 서로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도대체 스웨덴은 왜 중국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원래 중국과 스웨덴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선 오히려 스웨덴과 중국 경제 협력이 많았고 서로 친한 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이 설립된 것이 바로 스웨덴일 만큼 중국과 스웨덴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안경을 쓴 이 사람, 귀민하라는 중국계 스웨덴 국적자입니다. 안경을 쓴 이 사람, 귀민하라는 중국계 스웨덴 국적자인데 천안문 사태 이후 망명을 하고 스웨덴 국적을 딴 사람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책 등을 홍콩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중국계 스웨덴 국적자 귀민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가족들과 함께 태국에 놀러 갔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납치되어 중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 스웨덴 사람인 귀민하, 이 사람을 중국 법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으며 귀민하 중국계 스웨덴 사람 중국 법정에서 징역 10년 선고하는 그 과정을 중국의 CCTV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웨덴 정부, 스웨덴 국민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 경찰에 납치됐는데 이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스웨덴 정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2021년에 스웨덴 전 주중대사가 중국 사업가들을 동원해 귀민하를 속방하려고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다가 중국 정부에 발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가 됐으며 여기에 또 스웨덴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년 중국인 일가족 관광객이 스웨덴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당 동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중국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환구시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이 스웨덴에 대한
스웨덴 국가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이 사건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가족이 쫓겨난 충격적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예약된 호텔에 훨씬 일찍 도착한 중국인 가족이 바로 입실을 요구했고 호텔 측은 당연히 예약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곤하고 힘들다며 호텔 로비에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호텔 측의 저지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결국 중국인 가족, 경찰까지 출동한 이후에 쫓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상을 부린 중국 관광객 쫓아냈다고 불매운동 운운하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스웨덴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스웨덴 국영TV에서 중국인들은 제발 외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똥 좀 싸지 마세요 하고 대놓고 국영방송에서 방송을 해버렸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중국인들 제발 외국 가면 길거리에서 똥 좀 싸지 마세요 라는 이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나온 이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방송을 보고 완전히 극대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2019년에 중국 공자학원이 스웨덴에서 공식적으로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덴마크 언론이 중국 국기를 코로나에 빗댄 만평을 게재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정부가 덴마크 기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같이 비자 발급을 중국은 하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이 급한 김에 중국산 검사 키트를 수입했다가 불량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후 스웨덴 언론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스웨덴 언론 단체가 납치된 귀이 민하에게 인권상을 수여했던 일까지 겹치면서 중국 공산당은 아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의 그 유명한 망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 구이 충유가 스웨덴 국영방송 SVT에 직접 출연해 감히 스웨덴 언론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라며 48kg의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의 헤비급 선수에게 도전하려 하고 있다라며 그러면 쓰겠는가? 친절한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에게 몸조심하라는 충고를 전하고 싶다라고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 사이에 달라이 라마의 스웨덴 공식 방문, 중국 관광객들의 스웨덴 왕실 저택 무단 침입, 도둑 촬영 사건 등 크고 작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중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중국인들
어떤 종족들이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중친미, 천멸중국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